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큰 상승 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의 상승폭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죠. 코스피가 오늘도 어제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로 인해서 지금 11거래일 만에 2,500선 회복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 홀로만이 매수를 보인 가운데 오늘 장에서 강보업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별로 순환매가 한 차례 돈 것 같은, 한 바퀴 돈 것 같은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봐야 될지,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 당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함께 해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딱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가운데서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인성정보 vs 비트컴퓨터 들고 왔는데 일단 이슈가 있었죠. 이제 정부에서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 초진, 재진 이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지금 장중에 좀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과연 이렇게 그래도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모멘텀을 어느 정도로 끌고 가야 될지, 그리고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뭐 AI의 날이다라고 할 정도로 AI 모멘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CEO였던 샘 알트만이 이제는 MS로 간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이로 인해서 AI 관련주들 혼풍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AI 관련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두 종목 내에 어떤 종목을 좀 더 매수 우위에 놔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취업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일단 이민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전장부터 좀 부각을 받았는데 좀 테마성 느낌도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일자리 관련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두 종목 내에 어떤 종목을 좀 더 진입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약바이오 섹터 들고 왔습니다. 랩지도믹스 vs 인벤티지랩 들고 왔는데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sek터 내에서 좀 선별적인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종목 간에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일단 오늘 장에서 두 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좀 정부 정책 마약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과연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8개 내에 또 오늘 함께 하시는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요일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움직이고 있네요.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빨간불이 켜진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날씨가 정말 요즘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최근 쌀쌀한 날씨만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만연한데 코스닥 지수만 봤을 때는 정고점 840선을 좀 뚫어줘야 12월 달 산타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난주 어닝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 증시의 좀 모멘텀이라 하면 내년에 얼마만큼 기술적 이제 펀드멘탈 강한 종목들이 좀 올라올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산재해 있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번 주 휴전 이후로 주가 상승 모멘텀,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후로 지금 외인들 수급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 연말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가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말일까지 그 이슈 기다리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내일 새벽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지금 샘 알트만을 MS로 이전을 한다라는 소식에 있어서 오늘 장에서 AI 관련주 그리고 HBM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는데 이렇게 부각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될까요? 우선 올해 뭐 가장 뜨거웠던 테마는 AI잖아요. 그쵸, AI AI였죠. 열풍이 사그라들기 그 안에서도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큰 공을 내세웠죠. 올해 거의 한 240% 넘게 맞아요. 상승이 나온 만큼 나스닥 지수의 1등 공신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데 네.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겁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4분기 가이던스거든요. 네. 가이던스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세론의 위험성은 근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선반영을 그쵸? 어느 정도 받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아마 국내 투자자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얘기라 이 부분에서 뭐 실적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이후로 세론으로 밀릴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지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AI 이 주가 향방이 갈릴 걸로 예상되는데 그냥 가장 안심적으로는 신규로 진입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AI나 반도체, AI 반도체 종목이 있다면 세로니움이 있다 보니까 20일 새벽에 실적 발표 이후로 장 초반 갭상승 나오면 분할로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들어도 되는 걸까요? 네. 네, 일단 이렇게 AI 관련주들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지금 날씨도 추워진 만큼 연말에 대한 연말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하마스, 뭐 이스라엘 분쟁도 좀 어느 정도 좀 잦아든 것 같은데 과연 연말 랠리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건지 그리고 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 이번 주 FOMC 의사록에서 정말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걸 지금 많이 지금 뭐 물가 지표도 그렇고 이런 거에 봤을 때 이제는 좀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또한 동반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패드워치 확인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네. 0% 가깝고요. 최근에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만 보더라도 인플레 둔화가 확실하다 보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단정 지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 투자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M 의사록에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경우 산타랠리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변수는 파월의 또 매파적인 발언이죠. 파월의 입이 또 예, 우리가 또 거기에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파월의 입에 항상 FMC 의사록이나 FMC 전후로 입에만 그냥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뭐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비둘기적 발언으로 선물을 네. 좀 안겨줄지 아니면 여전한 매파적 발언.
근데 똑같은 발언을 거의 1년 동안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켜봐야 된다. CPI라든지 앞으로 나올 걸 지켜보고 금리 인상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 2% 잡힐 때까지는 그렇죠. 네, 금리 인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 인플레 2%가 사실상 단기간에 거의 네. 뭐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고금리의 장기화를 이제는 좀 두려워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계속 얘기를 좀 드렸고요. 내년에 연착륙, 이제 골디락스를 바라는 시장과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네. 예,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 후에 거의 뭐 대부분 이 경기 침체가 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맞물려서 12월 달에 어떤 방향성으로 작용할지는 섣부르게 네. 네, 예측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시장을 네, 봐가면서 시장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당장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 발언에서 좀 매파적인 성격을 띠느냐,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띠느냐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함께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님께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하이스트 봇이 있습니다. 이 봇이 정말 똑똑해서 오늘장에서도 또 포착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장에서 교육주들도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네. 부각을 받았고요. 또 원격 진료 관련주 그리고 AR 관련주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는데 이 하이스트봇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딱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포착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매주 말씀드리지만 네. 올라가는 종목을 포착하는 게 아니라 네. 올라가고 있을 때 수급이 있고 수급이 그런 순간적으로 몰렸을 때 포착이 되다 보니까 손만 빠르면 오늘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메가MD로 그렇죠. 하이스보 포착가 이후로 14%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대부분 이제 10% 이상 수익을 챙기신 분이 또 인증을 또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전일 같은 경우도 금일은 이제 메가MD나 YBM 넷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 뭐 두산 로보틱스나 부방, DTNC, DTNC는 전일 상한가 이후로 금일도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전일 포착가 이후로 14% 상승이 나왔는데 금일까지 상한가 갔으니까 전일 포착 이후로 거의 50% 가까이 이틀 만에 급등이 나온 거죠. 이렇게 포착되는 종목을 당일 매매하거나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안착된 종목은 그 다음날 갭상승까지 노려보셔도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을 손만 빠르거나 아니면 이 포착 당시에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신 분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공지에 저희 그 프로그램 다운로드 항상 네, 있거든요. 네. 다운 받으셔서 컴퓨터에 깔아 놓으시고 그냥 사용만 해주셔도 오늘처럼 이제 메가MD 10% 이상 상승은 누구나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분들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함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하이스트 봇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늘장에서 올라갔던 종목들 다 있습니다. 메가MD뿐만 아니라 YBM 관련주 뭐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인성정보 등등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이 친구들이 쏙쏙 다 포착을 해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거든요. 오늘 또 손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가MD로 10%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라고 수익 인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손 빠르게 한번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수급이 포착되고 그리고 빠르게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나는 손이 빠르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모두 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상단에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의 상단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되어 있거든요.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런 하이스트 AI봇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이 약 36분 정도 남았거든요. 현 시점에서 참여하셔서 이 종목들 그리고 이 AR봇까지 모두 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이렇게 하이스트봇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그 부분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비대면 진료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인성정보 vs 비트컴퓨터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오늘장에서 일단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좀 상승폭을 둔화시킨 모습 보여졌거든요. 과연 이렇게 좀 테마성 정부 정책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지난주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노리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테마는
뭐 대부분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인맥주와 정책주가 아닐까 하고 있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지난주부터 추천 종목을 대부분 이 테마주로 드렸어요. 네. 핑거라는 종목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말아 올렸거든요. 하도 재미없어 안 가길래 짧게 수익을 내고 팔긴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에 무려 한 40%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제가 지지난주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DTNCRO 같은 경우 네. 4,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잡으라고 알려드렸는데 실적 발표 이후로 3,500원까지 밀렸다가 일주일 만에 7,000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2배가 뛰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부분 이제 정치 테마주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또 들고 왔었죠. 회사의 네. 방향성과 네. 그다음에 뭐 펀드멘탈 그리고 뭐 성장성과 전혀 연관없이 전혀 연관없이 네, 어떻게 그냥 보면 조금이라도 엮이면 다들 빵빵 터지더라고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같은 인맥, 같은 네. 혈연 묶여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데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죠. 왜 시장의 수급이 워낙에 또 빠르게 그렇죠. 돌다 근데 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는데 네. 만약에 이제 뭐 지수가 좋든 안 좋든 네. 그 관련 테마만 올라간다면 안 잡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근데 전 별로 사실 손이 네. 나가지 않는 것 그래서 같아요. 배트를 짧게 잡고 저 같은 경우도 뭐 항상 네. 배트를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언제 갑자기 방향성을 꺾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거의 뭐 핑거라든지 관련해서 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뛴 테마주는 대부분 다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노란톡방에서 지금 10%에서 많게는 DTN 셰어로 같은 경우는 70% 넘게 수익 네. 인증을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배트를 분명히 짧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늘 얘기를 해주시죠. 네,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네. 또 함께하는 방에서도 얘기를 해주시죠. 그만큼 수익을 챙기는 부분은 그분이 잘 버텼기 때문에 수익을 챙긴 거지 저한테 뭐 고마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테마 그리고 핫 이슈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항상 옮겨 올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전문가님 네. 오늘 장에서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지 네, 그 부분이 그래서 가장 관건일 것 정책주 같습니다. 중에서는 대장을 꼽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오. 대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매일 바뀔 수 있다. 네, 매일 바뀔 수 있고 그날 가장 수급이 세게 붙거나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이 대장이다. 그래서 인성 정보가 비트컴퓨터 대비해서는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또 사진에서 확인했다시피 네. 이미 하이스트 AI봇이 포착을 했던 종목이더라고요. 네, 이미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비대면 진료하면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 네. 하면 대부분 투자자분들 중에서 가반수 이상이 인성 정보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차트적으로도 올 5월 달에 네. 같은 뭐 비대면 테마로 2,000원대 머물던 종목이 무려 5,000원까지 돌파가 나왔거든요. 네. 한 달 반 동안 거의 한 150%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고스란히 다 뱉어냈어요. 5,000원 돌파했던 인성정보 6월 20일이 고점이었거든요. 5,300원까지 돌파했었는데 최근 다시 한번 2,200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고점 대비 반토막이잖아요. 네. 반토막 나는데 한 3, 4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4개월, 5개월 만에 반토막 난 다음에 여기 하이스트봇을 보면 오늘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빨갛게. 그러면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저희 하이스트봇에 포착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포착가 대비해서 오늘 한 7% 정도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 종가 정도로 2,700원 이하 눌러주면 분할로 다시 한번 진입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정책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비대면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저출산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 병원 가기도 힘들 분들은 병원비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이제 내면서 조금 더 비대면 진료가 쉽게 가깝게 그리고 수월하게 바뀌고 있는 추세라 네. 비대면 진료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저는 뭐 틀린 말이 아니다 생각 들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대장주가 인성정보기 때문에 인성정보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요. 금일 같은 경우 2,700원 이하로 만약에 종가에 눌러주면 한 번에 많은 자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2,700원에서 한 2,400원까지는 분할 진입이 가능하다 보시고 그냥 천천히 분할로 모아가시면 다시 한번 여기 3차 익절가가 3,400원 구간인데 네. 전 그래도 3,500원 이로는 한 번은 터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간 이제 하향 횡보하다가 금일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희 하이스트봇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만큼 이 신호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거든요. 바닥에서 어차피 수급이 들어왔다 보니까 네. 저는 지금부터 이번 주까지는 분할로 매수하면 다음 주 1, 2주 안에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눌러줄 때 그리고 오늘 종가로 2,7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냥 묻지마 분할 진입해 주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역시나 우리가 대장을 좀 뽑아야 된다라면서 인성 정보를 뽑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차트의 흐름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이스트 AI봇이 오늘장에서 이 종목 포착했습니다. 이 종목 포착가 대비해서 지금 7% 이상 상승 구간에 있는데 이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종목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나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종목, 이런 테마는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시작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700원 이하 단에서 눌러주면 다시 한번 공략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거든요. 나도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 이제 시작인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이 인성 정보를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그리고 하이스트 AI봇이 포착한 이런 종목으로도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시간이 29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와 있죠. 이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많은 것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AI 관련주, 챗봇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뭐 코난 테크놀로지 vs 브리지텍 들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님께서 이미 하이스트 AI봇이 오늘장에서 이 브리지텍을 또 얘가 신호를 줬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두 종목 중에서는 네. 사실 대장이 계속 바뀌고 그쵸. 승패를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원래 날은 대장은 제가 알기로는 코난이었던 거 아닐까요? 코난이 지금까지는 성적이 좋았지만 대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 바뀔 바뀔 수 있다. 수가 있다. 예전에 수급이 좀 강하게 돌았었고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 네.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는 사실이고요. 차트만 보더라도 한 4, 5일 전에 저희 AI봇이 매수 신호가 한번 나왔었어요. 이제 11월 15일 날 6,300원, 400원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좀 강하게 나왔고 아직 매수 신호가 유지 중이에요. 그리고 금일 좀 안타깝게도 3차 익절가 8,000원 부근을 돌파하고 다시 눌렀다 보니까 그쵸? 지금은 진입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금일 거의 한 20% 이상 급등이 나왔다 눌렀다 그쵸?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을 저는 추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눌러줄 때 여유 있게 진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1차 익절가 이하인 한 6,500원 이하, 6,4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다시 분할로 제가 진입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AI 관련 특히 챗봇 관련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전일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해임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 만에 최대 투자처인 MS로 또 이제 둥지를 넘어갔죠. 옮긴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오픈 AI의 직원들 700명 중에 500명이 샘 알트만을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 전부 퇴사할 거야, MS로 옮길 거야 네. 라는 뉴스가 나면서 이제 나스닥에서 장 초반부터 MS가 MS가 지금 치고 올라갔어요. 52주 신고가까지. 어마어마하죠. 네. 네. 지금 이제 시총이 이제 애플인데 네. MS가 이 상태로 가면 추격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MS 열풍이 무섭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1차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MS의 우수한 인력이 이제 오픈 AI의 우수한 인력이 이 MS 쪽으로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얘기가 그쵸? 있잖아요. 이제 흡수가 될 거다. 네. 근데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면 당연히 인건비도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오픈 AI 특허라든지 네. 지금 투자를 이미 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지는 좀 미지수라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이슈 때문에 MS 주가가 올라가면서 금이 AI 관련 테마뿐만 아니라 챗GPT 그리고 AI 반도체 섹터까지 그렇죠. 아예 이 하루를 호응을 다 같이 겹쳐서 받는 것 같아요. 네, MS 플러스 엔비디아 예, 합이 국내 AI 열풍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고요.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아마 투자자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AI 음성 인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브리지텍이고요. 이 관련 이슈 때문에 올해 1월 달 어마어마한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1월 달 AI 열풍 때 4,000원대 머물던 주가가 무려 16,000원까지 한 300%가 뛴 거죠.
1월부터 3월 2달 동안 상승 여력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라든지 네. 로봇, 다른 반도체, 다른 테마의 수급이 뺏기면서 3월 거의 한 말 고점 찍고 거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반납을 했습니다. 최근 5,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었어요. 5,300원 부근까지 4,000원에서 16,000원까지 뛴 종목이 5,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 내려오는데 불과 한 6개월 반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제는 바닥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유가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 챗봇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대면 의료에서도 네. 음성 부분이 충분히 이제 대두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MS의 이제 관계사, MS의 이제 자회사가 예전에 MS가 음성인식 관련 이제 회사를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인수한 이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이제 브리지텍 음성인식의 대표 주자도 챗GPT 관련해서 이 생성의 AI가 계속 열풍이 지속된다면 브리지텍도 큰 회사의 인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녹여 있다 보니까 브리지텍도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내려와 있습니다. 눈높이가. 저는 지금 이제 고점에서 따라잡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익저가 이하로 6,500원, 6,400원 부근 내려와 준다면 그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분할 진입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3차 익절가를 확실하게 뚫어준 다음에 8,000원대에 안착을 해버리면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네. 가지고 온 세 종목 중에 안타깝게도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눌러주면 진입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눌림 없이 그냥 갔더라고요. 한 5일 동안 20% 이상 급등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눌러주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있지만 저는 항상 추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챗GPT나 AI 관련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후발주자를 다시 이제 저점에서 진입을 해도 충분하다 보니까 굳이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대장이 아니더라도 대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후발주자만 잘 잡더라도 큰 폭의 수익은 언제든지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브리지텍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현 지금은 시점에서는 좀... 현 시점에서는 따라잡는 걸 자제 부탁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관련주도 두 번째 대결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전문가님께서는 브리지텍 일단 우리 하이스트 AI봇이 오늘장에서 또 포착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날 급등 나왔다가 좀 눌려주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을 때 따라잡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눌림목에서 기다린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최근에 AI 관련주 지금 이 이슈가 지금 동반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다가 내일 당장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넘쳐납니다. 이렇게 AI 관련된 브리지텍이 아니더라도 후발주까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22분 정도 남았습니다.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관련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전략들 그리고 종목명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세 번째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홀 vs 원티드랩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금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픈롤의 압승으로 보입니다. 전일 나란히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이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의 정책주, 이민 관련 정책주인데 이민 그러니까 국내 이제 저출산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출산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다다랐습니다. 그럼 이민 활성화 정책 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일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 물론 의과대학 정시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도 정원 관련해서도 급등이 나왔지만 저는 좀 길게 보면 이 이민 관련해서도 같이 교육주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을 교육을 하려면 당연히 한글 교육부터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교육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잖아요. 그러면 오픈롤과 원티드랩이 전에 나란히 상한가를 말아 올렸지만 전일부터 오픈롤이 먼저 상한가 안착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급이 더 강하게 몰리다 보니까 금일 장 초반에 오픈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었고요. 당연히 그 급등 지금 18% 상승을 유지 중입니다. 근데 전일 상한가하고 금일 거의 상한가 부근 찍고 내려온 종목을 지금 잡기는 이미 늦었겠죠. 아쉬운 부분이 이 종목도 전일 저희 하이스트봇이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금일 3차 익절가 위로 돌파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빠졌어요. 이미
저희 하이스트봇은 전일 진입해서 오늘 급등 나온다는 걸 이 알고 있습니다. 하이스트봇이 굉장히 똑똑하네요. 똑똑하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500개, 400개 중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강하게 붙고 그쵸.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강하게 붙으면서 VI 걸리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면 저희 하이스트봇은 그중에서도 그 2,000개 넘는 음. 상장 회사들 중에 가장 수급이 많이 붙고 빨리 튀는 종목을 포착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노리기 위해서 네. 조금 과감한 종목,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금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선주 종목들이 네.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유유자기라든지 CJ 뭐 시푸드 우선주가 왜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인맥주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픈럴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 인맥주가 어느 정도 한 3, 4일 정도 강하게 순환매가 나온 만큼 이제는 정책주로 옮겨가는 수급을 가장 대표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절대 추가적인 진입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적어도 금일 상승분을 저 1차 익절가가 8,200원이거든요. 8,200원 내려오면 지지 구간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좀 하시라.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오픈롤뿐만 아니라 원티드랩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 종목들은 다 전일 올라왔고요. 대장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픈롤하고 원티드랩이 상한가 찍고 어느 정도 눌러줄 때 네. 이제 부각받지 않은 일자리 관련 테마들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후발주자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돌 때 후발주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가장 이제 수급이 잘 붙고 탄력적인 종목 그리고 저점에서 펀더멘탈이 그나마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리스크 있는 종목들은 항상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4년 연속 적자라든지 펀더멘털이 너무 안 좋은 종목들, 부채율이 너무 높거나 특히 최근에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종목들 그렇죠. 이런 종목들만 피해 간다면 네. 시총이 가볍다, 크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지돼 있는 종목이나 고점 대비해서 7, 80% 정도 하락한 종목들도 한때는 시가총액이 높았던 종목들이에요. 5천원, 6천억대 거의 1조 가까이 시가총액이 높았던 종목들이 네. 지금은 1,000억대 이하로 내려온 종목들 꽤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이 시총이 너무 낮아서 싫어요. 나는 시총 높은 종목들만 안전하게 그게 매매하고 좀더 싶어요. 안전해 보이다 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000억짜리가 1조가 됐어요. 네. 시총이 높죠. 그걸 안전하다고 매수하시는 게 과연 안전할까? 네, 이 알겠습니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의 방향성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세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오픈롤을 택하셨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전일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오늘 장에서 오픈롤 또 크게 튀었다가 지금 상한가 부근 찍고 내려온 종목이죠. 이 종목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 눌려줄 때 두 종목 모두 다 눌려줄 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눌려준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가 돌기 마련이죠. 후발주 나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오픈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쓰시는 하이스트 AI봇이 어제장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이 AI봇은 가장 수급이 많이 붙고 그리고 빨리 튀는 종목들을 포착하기 때문에 포착하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도 이렇게 하이스트 AI봇 써보고 싶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나도 어떤 종목이 수급이 붙고 빨리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1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날만 나오세요. 이렇게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이스트 AI봇까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방법 나올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에서 또 받아볼 수 있는 모든 선물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번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들고 왔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살짝 마약 관련해서 또 사업 영위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너무나 열풍이었기 그쵸? 때문에 진단 키트로 뭐 랩지노믹스뿐만 아니라 맞아요. 뭐 시젠이라든지 바디케메드 등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종료되기 시점에 네.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또 국내에 뭐 전후무후할 정도로 진단 키트 종목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지난해.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마약 관련 테마로 급부상을 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님의 네. 네, 마약 근절 관련 정책주의 일환이고요.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정책주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오늘 대부분이 다 AI 네. 관련된 거 빼고는 다 정치 테마 수급이 붙다 보니까 어쩔 네, 수 없다. 네, 관심이 있는데 제가 관심 밖의 종목을 가지고 와봐야 그쵸. 수급도 안 붙고 움직이지 않으면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는 네. 재미도 없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테마성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안 잡을 수는 없다 그쵸.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는 금일 한 3% 정도 상승 보이면서 전일 AI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서 만약에 마약 테마로 잡아야 된다면 인벤티지 랩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디템메드나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은 마약의 진단 키트고요. 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또 마약의 위고비, 치료제뿐만 아니라 당뇨 플러스 비만 치료제. 비만으로 워낙 잘 알려져 있는 테마다 보니까 어,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재료도 많고 네, 모멘텀도 많고. 스쳐도 네, 10% 이상 가는 그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약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거나 뭐 비만 관련 이슈가 나온다거나 당뇨 관련 이슈가 나온다. 그리고 치매 관련 쪽으로도 네. 네, 같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어떤 쪽 테마가 이슈, 그러니까 시장에 이슈가 던져진다면 거기에 화답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인벤티지 랩이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인벤티지 랩이 지금 3분기 실적도 부진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파생 상품에서 손실도 발생을 했다. 거의 네. 100억 넘게 발생을 했는데 이 종목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파생 상품 손실은 네. 어차피 회계상에 네, 있는 부분이로 네. 실질적인 회사의 자금 유출은 아니고요. 음, 바이오 종목에 펀드멘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예, 바이오 종목은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그쵸? 거지 예, 매출과 영업이익을 먹고 자라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내년까지는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종목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첫 번째가 가장 먼저 2차 전지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네, 2차 전지가 무너졌어요. 2차 전지 수급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이제는 반도체 아니면 제약 바이오 아닐까요? 갈 수 있는 데가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이 이제 AI, AI 쪽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단기성 테마, 네. 정치 테마라든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그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는 선별적으로 들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급등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정말 야금야금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쵸? 이제 뭐 HBM 관련 테마들 워낙 강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네. 방향성을 어디로 갈지 정말 음, 세론으로 이제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랠리로 정말 산타랠리의 주도를 반도체가 할지는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이후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뭐 때를 안 탄다고 해야 되겠죠. 네. 손을 안 타는 테마가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폭의 하락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에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파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안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진단 키트 관련 테마들은 코로나 이후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고분분투를 하고 있지만 네. 그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북미 쪽 진출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가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보다는 치료제 관련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인벤티지 립이 오늘의 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종목 중에 하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단 키트보다는 우리가 치료제 쪽으로 우리가 눈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벤티지 랩을 택하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비만, 당뇨 치료제로도 또 엮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먹거리가 좀 더 풍부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8개의 종목 대결을 완료했는데 이 8개 내에 또 오늘 함께 하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모두 다 챙겨갈 수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또 하이스트 AI봇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까지 알려준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장에서 올라갔던 메가MD 등등 교육주, 뭐 취직 관련주, 뭐 오픈 AI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이 하이스트 AI봇에
곳에는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수급이 굳고 빨리 튀어오를 만한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나도 이렇게 하이스트 AI봇을 써보면서 수익 내보고 싶다. 오늘장의 원탑 종목으로도 한번 이번 주 시장 이겨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일 오늘 8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을 픽을 했고요. 이 4개 종목 안에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TMI를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3개 중에 제가 아진산업을 원탑으로 꽂았는데 세경 하이테크가 금일 한 15% 또 급등 나오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2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진산업도 나쁘지는 않지만 세경을 꼽을 걸 좀 후회를 하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이 4개 중에 제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성정보, 브리지트, 오픈롤, 인벤티지랩 모두 너무 괜찮은 종목이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수급을 좀 강하게 빨아들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브리지텍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이제 그 정치 테마 관련해서 정책주라고 말씀드렸고요. 내년 총선 전까지는 이렇게 정치 테마주 순환매가 계속 일어날 거라 시장의 수급이 좀 덜하고 주도 섹터가 없을 때 그냥 고민 없이 정치 테마주를 저점에서 모아가면 한 번 정도는 다시 또 2~3번 이상 급등이 계속 나올 거라 이 부분 꼭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원탑 종목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주목해야 될 종목입니다.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핫한데 당뇨 관련 테마로 굉장히 좀 많이 묶여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내 펩토론이라는 종목이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대표 종목으로 올해 제 기억하기로는 5월, 6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도 200~300% 이상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이렇게 플러그 드루딕 플랫폼은 미세유체,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에 기반한 약물 전달 시스템이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물을 주사했을 때 근육 주사제처럼 이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알약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한 달에 주사 한 번 맞으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동일한 약품, 그러니까 부스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약물을 막 뿜어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일한 약효를 한 달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좀 편하실 거고요.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제약사들과도 기술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 회사가 좀 재밌었던 게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와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성분을 기술 수출을 앞두고 있다. 근데 기술 수출을 앞두고 있다는 거 아직 기술 수출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재료가 화로처럼 팔딱팔딱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 치료제 국내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진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 중 호주 임상 일상이 완료되면 국내 임상에 R&D를 넣을 거다라고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만큼 마약이 이제 국내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약 관련 이슈 최근에 뭐 연예인 마약으로 좀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이런 마약 이슈가 좀 지속된다면 마약 관련 테마로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수급을 또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이 종목을 오늘 픽할 때 15,0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 올라갔을 때 제가 노란톡방에도 한번 체크해서 올려드렸는데 금일 지금 제가 체크한 가격보다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10% 가까운 예, 오름세를 10% 이상 보였거든요. 넘기고 있어서 네. 조금 오전에 좀 빨리 알려드렸어야 좋지 않나 생각되지만 테마상으로는 차트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올해 7월 달에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상승을 계단식으로 고스란히 다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금일 AI 차트 쪽에서 여기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점심때 매수 신호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오늘 저는 한 6% 이하, 15,000원 이하에서는 분할로 좀 진입을 종가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제가 체크한 가격대보다는 더 많이 올라 있지만 그래도 저는 분할로 오늘 진입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직 종가까지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미 네. 오름세를 보였는데 현 시점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께서 네.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다, 당뇨 치료제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은 모르시면 간첩이죠. 그렇죠. 이걸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도 될까 이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오늘 장에서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좀 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근데 있는 왜- 게 추격했을 때는 저는 추격은 웬만하면 절대 그쵸?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오늘장. 아. 어제에 이어서 금일도 상승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으시라는 이유는 항상 분할 매수 제가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금일은 제가 단기간에 좀 크게 먹으려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 커피값 정도로 보초병을 좀 세워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한마디로 비중을 최소 비중으로 해서 저번처럼 세경 하이테크처럼 바로 급등 나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소 비중으로 보초병을 세워놓고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싶은 금액은 15,000원대 이하예요. 여기 15,000 1차 익절가 15,000원대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모아갈 생각인데 항상 제가 15,000원 이하까지 오면 진입하겠다고 하면 안 오고 올라가는 경우가 한 8, 9 정도라 네. 금일은 종가로 보초병 정도, 커피값 정도로 한번 진입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내일 갭상승 나와서 여기 3차 익절가 18,000원을 뚫어버리면 그냥 보초병으로 진입한 이 비중만큼만 그냥 가볍게 먹고 나올 거고요. 혹시라도 이번 주 말 그대로 오늘 상승이 좀 나왔다 보니까 네. 내일 지수 눌림으로 15,000원 이하로 눌러준다 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장의 원탑 종목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당장 전문가님께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종가 커피값 정도로만 우리가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눌렸을 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에 지금 방법 나와 있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